2016년도에 그때 시작을 한 계기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한 학기가 뭐지?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한 8, 9개쯤 됐을 것 같아요. 8, 9개. 제가 원래 박사는 2002년에 땄었고요. 한일 월드컵 때 영문학 쪽으로.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원래 이 말주변이, 그러니까 말주변이 없다기보다 좀 낯설은 사람한테는 말 잘 안 해요. 제가 저 여행 가시면 제가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여행 근데 답사 여행 가도 별로 말 안 해요. 저는. 근데 이제 펜을 잡을 때 이럴 때 또 이제 대중 앞에 서 있을 때는 제가 좀 말하면, 얼마 전에 제가 강의도 올렸는데, 제가 그 국제 미래 강사 교육 연구원 제가 교수진으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번씩 강의해요. 그래서 연구 강의 올렸으니까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타로는 인문학적인 상담이라고 그래요. 인문학적 상담. 그러니까 여러분 타로를 그러니까 필기 좀 하시면서 들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다가 쓰긴 쓰겠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그 필기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좋구가 그래갖고 그냥 막 왔는데 여기다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필기가 없으니까 여기다 필기 아니 볼펜은 괜찮아요. 볼펜 펜도 되고 필기구가 제가 볼펜 여기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면서 조금 그 말을 주로 하고 제가 중요한 건 좀 필기하면서 들으셔도 되겠죠?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일단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공부를 해서 제가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저 사람이 자격증 있고 강의하나 또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타로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요. 사주 명리학도 1급 자격증이 있고 점성학부터 시작해서 막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박사학위 포함해서 11개 아마 모르겠어요. 국내 박사 포함 11개 학위가 모르겠어요. 몇 명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동양학과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이런 거 막 타로 상담, 점성학, 수상학, 관상학 이런 것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이 머리가 진하더라고요. 학문적으로 공부하면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좀 확실히 다르다는 거. 저 이야기를 조금 혹시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 좀. 제가 책을 좀 가져왔는데 이거 안 받으신 분은 좀 더 사인해서 드릴게요. 이거 다 받진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타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저번에 들으신 분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압축해서 설명 드릴 테니까. 이 타로라는 것은 원래 TAROT예요. 그럼 타로가 TAROT. 근데 TARO가 아니에요. 타로. 이 T가 묵음이에요. T가. 이해가세요? 거기 글자 보여요? 안 보여요. TAROT라고 해요. TAROT인데 이 T가 끝에 있는 T가 묵음인데, 여러분 타로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저번에 들으신 분? 아니 타로는 인문학적 상담인데 타로의 뜻을 타로의 뜻. 그렇죠.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여기 앉으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쪽에 좀 그럼 앉으시죠. 어떻게? 예, 여기도 앉으셔도 되고요. 제가 앉으세요. 저는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아서 거기 이어 좀 제가 이걸 찍어야 돼가지고 거기서 저쪽에 앉으신 게 낫지 않을까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타로 괜찮아요. 제가 타로를 원래 제가 좀 개설을 좀 하시라고 제가 조규 회장님 부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못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원래는 이게 왜 그러냐면 타로 강의를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거 드는 비용이 뭐 돈을 따지면 그렇지만 한 2천만 원 썼어요. 안 믿어 사람들이. 그거 한 몇십만 원이면 되지 않냐? 타로를 해서 이게 이런 유니버설 타로를 해서요. 타로의 종류가 한 8,00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타로가 그냥 한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바지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한 10가지 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일부를 가져왔는데 유니버설 타로도 있고 호로스코프도 있고, 이런 타로는 심볼론 타로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오쇼 젠 타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쇼 라즈니시라고 하는 사람하고 선이라고 하는 거 합한 거. 그래서 타로 자체도 또 이제 애프터 타로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유니버설 타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를 보는 걸 이제 애프터 타로라고 하거든요. 이게 애프터 타로예요. 이렇게 이런
애프터 타로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타로를 하다 보면 사주 명리학 뭐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 공부하다 보면 정말 한 1,500에서 2,000만 원 쓴 것 같아요. 거의 대학원 한 학기가 아니죠. 대학원 공부. 그래서 이제 그냥 원래는 이제 되는 기부로 해달라고 했는데 바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좀 장수 회장께서 말씀하셔갖고 그냥 올해 좀 봉사하자.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근데 이제 타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수레바퀴다.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저 이야기만 나만 오늘 뭐 배웠나 싶을지 모르니까. 타로란 건 수레바퀴다. 꼭 알아주시고요. 운명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타로라는 게 이제 카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타로 카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타로 카드의 10번 타로가 이 운명의 수레바퀴거든요. 이 타로 카드가 제가 이야기했나 78장이에요. 타로 카드가. 요게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여기 보시면. 거기 보이시죠?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 그래서 이제 타로가 이거고요. 타로 카드가 78장인 이유가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번에 들으신 분. 네, 뭐라고 그랬죠? 1월 때부터 12월 때까지. 그렇죠. 78장이 그렇죠. 1월부터 12월을 다 더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12를 더하면 78이 돼요. 산수 잘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1에서 10까지가 55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11, 12 하면 70. 그러니까 타로는 1년을 보는 거예요. 1년. 타로는 뭐 제가 뭐 10년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잘 안 되고요. 1년을 딱 보는 게 타로다. 맥시멈이. 그다음에 이 타로는 메이저 타로와 마이너 타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본을 좀 아셔야지 이 타로를 하는데 메이저 타로는 뭐냐? 메이저 타로와 마이너 타로가 있어요. 메이저 타로는 자 이런 거. 저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위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있죠.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요 밑에 그 영어가 있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메이저 타로예요. 그러니까 메이저 타로는 위에 숫자, 아래 영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0번부터 21번까지 있습니다. 0번부터 몇 번? 21번까지 있는데 이 0번은 또 다른 말로 22번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이제 0번이라고도 하고 이걸 22번이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0번 카드가 있고 그리고 좀 마이너 타로는 뭐냐? 마이너 타로는 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위에 숫자만 있어. 밑에 아무것도 없죠. 이런 걸 마이너 타로라고 해요. 위에 숫자가 있고 밑에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코트 타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트 타로는 왕궁이죠. COURT가 왕궁인 거 아세요? 영어로 왕궁인 거 아세요? COU 코트가 그 테니스 코트 뭐 그런 코트도 있지만 왕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제 왕궁 카드인데 이 코트 카드인데 이 코트 카드는 숫자가 없는 대신에 밑에 이제 퀸, 뭐 킹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이셔요? 밑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코트 카드. 코트 카드라고 하는데 자 코트 카드는 KING 킹이 있고 제가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필기가 없으니 이해하세요. KING 킹이 있고 그 다음에 퀸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사. 여러분 기사가 영어로 뭘까요? 나이트. 그렇죠. KNIGHT. 이 나이트에서 K가 묵음입니다. KNIGHT라고요. 그때 K를 발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릎도 KNE인데 큰이라고 안 읽죠. 그리고 무릎을 니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너 무릎 큰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K는 묵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PHE. 페이지는 1페이지, 2페이지라는 뜻도 있지만 페이지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페이지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이렇게 페이지. 그렇죠. 급사. 맞아요. 심부름꾼이 심부름꾼. 이 페이지가 여러분 영어 좀 하시네. 페이지가 그 동사로 또 뭐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급사도 있고 동사. 옛날에 삐삐 아세요? 삐삐? 네, 호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삐삐를 페이저라고 했어요. PHER. PHER이 페이저가 삐삐란 뜻이에요. 삐삐. 안녕하세요. 저쪽에 좀 앉으셔야 할 것 같은데. PHER. 저는 좀, 이렇게 타로에 대해서 열렬하게, 호응이 많으실 줄 좀 꿈에도 몰랐어요. 저 그냥 한 서너 분 오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많이 오셔서. 그래서 페이지라는 게 호출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렇게 막 저한테 물어보는 분 많아요. 근데 타로 공부를 해도 영어 공부가 됩니다. 왜냐면 타로의 단어들이 다 영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자, 메이저 타로가 22장 있어요. 22장. 그렇죠? 22장이고 마이너 타로는 몇 장이 있어요? 78에서 21을 빼면 56이죠. 맞나요? 네, 56장이죠. 그 마이너 타로 중에서 코트 카드가 있는 거예요. 코트 카드는 아까 제가 보세요. 아, 요걸 이야기했구나. 이 타로는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 자, 완지가 있고 이제 완지가 있고 그다음에 펜터클이고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스월드가 있고 컵이 있어요. 저 뒤에 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아, 어떻게 하지? 하여튼 알아서 쓰세요. 제가 뭐 어쩔 수가 없어. 완지는 막대기 WANDS. 완지 이거는 완지라고 안 읽고요. 완지라고 읽어요. 완지. 우리말로. 아 이거 참.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세요. 완지가 막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기는 완드라고는 안 써요. 완지라고 그래요. 완지. 아시겠죠? 이게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막대기. 근데 요 막대기는 여러분 막대기는 뭘 의미하냐? 막대기가 뭐냐? 화의 화. 불화자 불화자 화라고요. 그러면 이 막대기가 불이라고요. 자, 설명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막대기가 불인데 요 막대기는 뭘 상징하느냐? 행동을 상징. 행동하는 거. 영어로 behavior라고 하잖아요. 행동을 상징하는 게 요거예요. 자, 다시 불은 뭐다? 막대기. 막대기는 영어로 뭐예요? 완즈. 자, 이 막대기는 뭘 의미한다?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 연결시킬 줄 아셔야 돼요. 자,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뭔 소리냐면 타로 카드를 가지고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막대기들이 있어요. 여기 타로 카드에 막대기 있는 거 한번 하나 이게 예, 찾아보세요. 예,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그거는 이제 막대기 중에서도 이제 코트 카드의 막대기죠. 정확히 말하면 요런 막대기. 코트 카드 말씀드렸잖아 아까. 요 막대기. 여기 행동을 의미해요. 행동을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펜터클이 있죠. 여러분 펜터클의 펜터의 뜻이 뭔지 아세요? 펜타. 오. 그럼 미 국방성이 펜타곤이라고 그랬죠. 미 국방성 펜타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PENTAGON 오각형.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펜타곤이에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펜타곤을. 근데 오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펜타클은 오각별. 우리말로 오각별. 자, 펜타클이죠. 이 펜타클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펜타클이 뭘 의미할까요? 이게 일단 흑토자, 흑토자, 흑이고 이거는 재물을 의미해요. 돈. 우리 영어로 머니 있죠.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죠? 옷가네, 오고 가네. 돈 오가네. 저 일본 말로 오가네 아니에요? 옷가네? 예, 우리나라 말은 돈은 뭐예요?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돈은 돌고 돌죠. 제 수업 들으시면 완전 인문학적인 제가 12개째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뭐 많이 좀 알겠죠?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펜타클이 이제 됐죠? 오각별. 그러니까 재물, 토, 자, 그 다음에 오각별.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이 타로 카드를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눈먼 봉사에 아무리 사봤자 이걸 모르면 뭘 의미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원래 SWORD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여쭤봤더니 이걸 스워드라고 하더라고요. 스워드가 아니에요. 스워드가 아니에요. 이거 발음을 스워드 이게 예전에 무슨 영화 제목도 스워드가 아니고요. 헐드. 이게 스워드가 아니에요. 왜 헐드냐? 제가 발음표 써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 발음 있죠? 옛날 그 소시적 영어 공부할 때 이게 발음이거든요. 발음, 서울. 이걸 읽는데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스워드라고 한 거예요. 스워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말이 재밌는 게 우리가 알코올 중독 그러죠. 영어는 절대 알코올이라고 안 해요. 알코올이야, 알코올. 여기 강세가 뒤에 와요. 알코올인데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그 책상에 어떤 애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I love 하고 나 술 좋아한다고 하는데 I love 알코올 이렇게 써놨어. ALCOHOL인데 알코올을 여러분 쓰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쓸걸요? 이렇게 쓰려고 안 했어요?
ALCOL로 안 네, 네. 이렇게 쓰려고 하면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썼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설든 칼이죠. 칼은 뭘 의미하냐? 이성을 의미해요. 이성. 이 이성은 남녀 이성 말고 추론하는 이성. 아 이성 모르세요? 이성적 그렇죠. 아 여기 문학영화과 분들은 똑똑하시잖아요. 이성. 추론하는 능력. 영어로 뭐죠? 이성 영어로? 이 정도 아셔야죠. 리즈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수업 들으시면 영어 공부 그냥 공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겠네. 리즈니 여러분 이유란 뜻도 있지만 추론하다는 뜻 있는 거 모르세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리즈니 하여튼 추론하다에 ing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즈닝 추론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칼은 뭐다? 이성. 칼은 이성. 자 그 칼은 이성이고 자 그다음에 영어로는 설드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남은 거 컵이죠. 자 컵은 감성이라고 써요. 감성 있잖아요. 감성. 컵은 감성이고 자 컵은 그러니까 요 그 하토 공수라고 했잖아요. 칼이 공이에요. 공. 이 공자 이런 정도 한자로 쓸 줄 아시죠? 빌공자. 빌공자 못 쓰세요? 빌공자 이게. 그다음에 컵은 수 물수자. 컵은 수 물수자. 그래서 감정. 제 말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토 공수가 좀 정리가 되셨어요? 정리 안 돼요? 대답을 하셔야 돼. 감성. 물이 감성, 컵이 감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는 막대기고 막대기는 완지고 완지는 행동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할 줄 아셔야 한다고요. 토는 펜터클이고 펜터클은 돈이고 공은 칼이고 칼은 설드라고도 한다고 그랬고 칼은 이성이고 감성의 반대 컵은 물이고 자, 이 컵은 뭘 의미한다? 감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타로 카드는 78장이고 1월부터 12월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타로는 뭔 뜻이다? 수레바퀴란 뜻이다. 분명히 수레바퀴다. 자, 그 다음에 메이저 타로가 22장인데 엄밀히 말하면 0부터 21번까지 있다. 22번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22번으로 읽기도 해요. 근데 0번하고 22번은 같다.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 타로가 78장에서 21을 빼니까 56장이죠. 56장 중에 16장이 뭐다? 코트 카드다. 자, 코트는 어떻게 네 장씩 나눠지겠죠? 화토공수로 그러니까 화의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토공수 완지의 왕, 그 다음에 펜터클의 왕, 그 다음에 그 설대의 왕 이해가요? 칼의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컵의 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장이죠. 토에 또 킹, 퀸, 그 다음에 나이트, 그 다음에 페이지 있겠죠. 보세요. 이런 거 보면 나이트 오브 펜터클이라고 있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나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펜터클에. 그럼 펜터클에 킹도 있을 거고, 퀸도 있을 거고, 나이트도 있고, 페이지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칼도 컵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거는 지금 킹 오브 컵이잖아요. 컵도 킹이 있고 퀸이 있고 그다음 또 뭐예요? 또 그러니까 킹이 있고 나이트가 있고 페이지가 있고 하여튼 이렇게 있겠죠. 16장. 자, 여기까지 설명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질문하세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똑똑하시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로 카드는 운명이 수레바퀴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타로는 이제 저는 타로를 뭐냐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아직 타로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저한테 누가 타로를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림으로 보는 심리 상담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림으로 보는 심리 상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 보세요. 그림으로 보는 심리 상담.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타로의 전문가가 되셨을 때 여러분의 말을 만드시면 되니까. 왜 그림으로 보는 심리 상담이냐 보세요. 저도 되게 말주변이 없다고 좀 그렇고, 하여튼 제가 좀 샤이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낯선 사람한테 말 잘 안 해요. 정말. 제가 말을 얼마나 안 하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 주인이 저보고 이제 제가 말 안 하니까 젊은 사람이 말 못해갖고 안 됐다고 벙어리인 줄 안 거야 벙어리인 줄. 근데 이제 친구들이 와서 말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뭐 그랬대요. 그 정도로 제가 낯선 사람한테 말 잘 안 듣는 스타일인데 이 타로를 하면 좋은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분위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드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좋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라포르라고 하는데 써보세요. 이거 RA,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 RAPPOR 뭐예요? 여기. 네, 이걸 이제 이럴 때 라포르라고 써보세요. 라포르. 네, 그렇죠. 불어요. 라포르. 이제 우리 이제 라포라고도 이제 쓰여요. 라포인데 엄밀히 말하면 라포르라고 읽어요. 근데 라포르인데 이 라포르가 형성될. 그러니까 라포라고 그래 줄여서 라포. 그러니까 라포가 뭐냐? familiar relation. 제가 영어 전공이다 보니까 영어가 막 나와요. 자. familiar relation, 친밀한 관계. 이 정도는 아시죠? 뭐 기본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라포가 뭐냐면 친밀한 관계라고. 뭐라고요? 라포가 친밀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타로를 통해서. 타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상담을 막 이렇게 저한테 잡아서 이렇게 하면 저는 막 이거 타로와 사주 명리학과 점성학까지 막 봐드리는데 한 번은 제 이제 유튜브 구독자 한 분이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자기 좀 봐달라 해갖고 제가 전화로 상담한 적도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하여튼 근데 이 타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이 있어.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친한 친구 아니면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고민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것도 성격의 차이인데 그 여러분이 성격이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면 자기 고민 이야기 하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 할걸요 아마. 자기 뭐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자기 고민은 그러지 않나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타로를 공부하면 좋은 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왜 여냐? 타로 카드를 이 사람 뽑으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막 해주거든요. 설명을 해주면 그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게 타로도 어떤 분이 그래. 이 타로 카드 맞냐고 물어봐요. 타로 카드는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 맞아요. 타로 카드는 70% 이상 맞아요. 이게 왜 맞냐면 이제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동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성의 원칙. 자, 그 글자 보이시죠? 동시성의 원칙. 그러니까 동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타로 상담사,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을 그 내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타로 용어 중에 내담자가 있고 상담자, 용어들 좀 많아. 이게 심리, 그래서 타로는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면 되게 도움이 돼요. 내담자와 상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이 내담자겠죠? 이해가세요? 근데 저는 상담을 하겠죠? 상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familiar relation,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근데 그냥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들을게, 이거 하고 정말 궁금한 게 뭐세요? 고민이 뭐세요? 라고 해서 제가 막 타로 카드를 치고 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뽑은 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하고 어떻을까요? 이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되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열죠. 그게 라포르라고 하는 거예요. familiar relation. familiar relat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되셨죠?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저도 이제 타로를 처음에 소시적인 공부할 때 보세요. 제가 필기한 거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열심히 막 필기하고 이게 제가 한 거냐. 이렇게 막 공부를 한 걸 가져왔는데, 하여튼 이제 이 중에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정말 이거 갖고 1년 해야 돼요. 자, 일단 타로 카드, 여러분 타로 카드는 이게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냐? 이게
서양에서 시작됐냐, 뭐 동양에서 시작됐냐 되게 많이 질문하는데요. 타로 카드는 몰라요. 이게 동양에서 시작됐는지 서양에서 시작된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근데 일부 학자는 타로 카드를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냐면 이집트 한번 써볼까요? 이집트에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많아요. 그다음 또 하나의 설은 중국,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설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타로 카드는 뭐 서양에서 만들었다고 서양 점성학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서양과 우리가 이집트 같은 경우도 서양은 서양이지만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서양이다, 동양이다라고 하는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동양에서도 뭐 이 서양에서 만들어질 때 있었다. 그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타로 카드 종류가 8,000종이 있어요. 8,000종.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타로 뭐 끼케야 뭐 한 대여섯 개, 천만의 말씀이에요. 8,000종이. 그러니까 타로만 공부하다가 늙어 죽어요. 자, 타로 카드의 구성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메이저 타로. 그래서 이제 이 메이저하고 마이너가 있는데, 이제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르칸이라고 그래요. 아르칸. 이 타로 카드는 아르칸. ARCANA. 그러니까 아르칸이라고도 하고 아르카나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ARCAN.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그게 이제 숨겨진 뜻이란 뜻이에요. 아르칸. 알아두세요. 숨겨진 뜻. 숨겨진 뜻.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아르칸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사람은 카드라고 읽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타로를 좀 배우시니까 아르칸, 숨겨진 뜻. 됐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는 거 안 간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78의 의미도 했고, 자, 그다음 타로 카드 용도가 있어요. 여러분 타로 카드를 어디다 쓸까? 용도. 여러분 타로 카드가 용도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타로 카드 용도가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영성을 개발해. 영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영적인 힘. 영성이란 말 많이 쓰는데, 영성. 이걸 개발한다고. 영적인 힘을 개발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격 판별 및 심리 분석. 이거래요. 성격.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오신 분들께 설명 안 드렸어요. 제가 몇 분 안 오셔갖고 저번에 그냥 뭐 이런저런 막 맥베스 이야기하고 막 시간 썰 풀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영성 개발 됐죠? 두 번째 뭐라고요? 성격 판별 및 심리 분석.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일수 계산, 생일수. 제가 좀 이따 생일수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들은 분은 좀 더 플러스해서 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생일수만 아니라 이게 이제 생일수도 있고 그림자수도 있고요. 상반기운도 있고 하반기운도 있고 총운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걸 제가 좀 이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치료. 이게 심리치료에도 써요. 심리치료. 아시겠죠? 그리고 뭐 상담의 도구로도 쓰이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점술용으로 쓰여요. 점술용.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제가 점칠 점자하고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점칠 점자고 점칠 복자인 건 아세요? 이 정도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점자가 여러분 왜 이렇게 쓴 줄 아세요? 점자는 이 입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당신의 인생에서 요맘때쯤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뭘로 말해줘요? 그래서 점칠 점자예요. 한자가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거 제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한문학도 또 공부를 했어요. 고려대 대학원에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 점칠 점자고 요게 점칠 복자거든요. 점칠 복자. 이거 왜 점칠 복자냐면 그 점집에 가면 깃발이 보여요? 이게 이거예요. 네. 이 점집의 깃발이에요. 깃발. 이게 점집 깃발인데, 여러분 재밌는 게 선거할 때 제가 이거 많이 물어보면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선거할 때 이렇게 도장 찍죠. 이게 뭐냐고 사람 입자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점칠복자예요. 점칠복자. 누가 이 투표에서 승리할지 점을 쳐본다. 그래서 공부는 왜 공부하느냐? 내가 몰라서 공부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아도 어설프게 아는 걸 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알았죠? 여기서 이게 점칠복자인지 아셨던 분? 아셨던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선거할 때 도장 찍잖아요. 점칠복자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 당연하죠. 복도 이거 점친다는 뜻이에요.
복. 하여튼 근데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그러니까 로또 있잖아, 로또. 여러분 로또가 제비뽑기라는 뜻이에요 원래. LOTTO가 러터리인데 하여튼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그다음에 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타로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그런 걸 배우는 것이고, 그럼 타로 카드 장점이 있어요. 그거 좀 써보세요. 이건 이제 말로 제가 할게 필기가 없으니까 타로 카드의 장점이 뭐냐? 여러분 타로 카드의 장점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첫 번째 재미있음. 그래서 흥미를 유발해요. 타로 카드 무진장 재밌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재밌나 안 재밌나. 흥미를 유발해. 두 번째는 신선해요. 타로 카드 신선해. 그래서 호기심에 의한 참여. 제가 타로를 이제 공부하고 상담을 하고 막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할 때마다 새로워요. 할 때마다 이게 지겹다가 아니라, 야, 내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공부할 때 못 느꼈던 게 다시 보면 또 진짜 그런다니까요. 새록새록 신선해. 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에요. 그걸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클라이언트 센터드 카운슬링, CLIENT 써보세요. 영어로 CLIENT,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여기 하이픈 알죠? c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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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ED 있겠죠? Client Centered Counseling, COUNSELING. 그래서 이걸 이제 Client Centered Counse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공부는 이게 영어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재밌죠? 공부는 원래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Client Centered Counseling, 이게 뭐라고요? 우리말로? 내담자 중심의 상담. 내담자 중심의 상담. 그 다음에 내담자의 참여도가 타로 하면 증가할까 안 할까요? 증가해요. 내담자의 참여도 증가. 내담자의 참여도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타로 종류 8,000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타로는 또 어떨 때 쓰냐? 이벤트 효과에도 많이 써요.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 효과가 뭐냐면 타로 이렇게 카드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게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특히 학교 같은 데서 타로 이렇게 해줘봐. 그러면 네 성격 이런 성격이야. 너는 생일수가 이러니까 이래. 그러면 다 승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또 하나는 고객층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부동산 하신 분 진짜예요. 부동산 하시고 영업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걸 배워. 왜 배워요? 라포를 형성하려고. 처음부터 보험 하나 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라포를 형성을 해놓고 나서 친밀해지면 이제 그때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라포를 형성한다.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담 후에도 고객에게 각인이 오래돼요. 그러겠죠. 내가 상담을 이 사람을 해줬어요. 고객에게 각인이 되고요. 또는 이게 부적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타로 카드에 이제 메이저 타로가 22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메이저 타로가 이 22장에서 내 선천수와 후천수를 이렇게는 아니고 조그마한 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 지갑에다 넣어갖고 다니게 돼요. 이 정도 말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또 만들어진 또 부적 형태의 타로 카드가 또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타로 카드 이제 기본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용어를 좀 설명드리면 저처럼 이제 타로를 좀 공부한 사람 뭐라고 하냐면 타로 마스터라고 해요. 타로 마스터. 그러니까 정복하다 마스터잖아요. 또는 이제 타로 마스터는 리더라고 돼. 읽어준 사람. 그 이끄는 리더 말고 READER 리더. 저를 리더라고 그래요. 또 텔러라고 돼. TELLER. 여기서 텔러는 물론 이제 말한다라는 그 뜻도 있죠. 텔은 여러분이 말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 은행에서 돈 뺄 때 텔러라고 아세요? 여러분 ATM 들어보셨죠? 왜 ATM이에요? 오토매틱 텔러 머신이에요. 텔러 머신. 어떤 분은 왜 텔러냐 했더니 19번 손님 2번 창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텔이 인출한다는 뜻이 있어요. 인출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자동 인출기 자동으로 말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ATM이. 그거 모르셨죠? 텔러가 이 텔이 인출하는 뜻도 있고요. 또 이제 구별하다는 뜻도 있어요. 구별하다. 뭔가를 구별하다. 하여튼 운명을 점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커가 있어요. 시커. SEEKER. 시커는 뭐냐면 자신의 운명, 그러니까 타로 상담을 요청한 사람을 시커라고 해요. 이제 저에게 여러분 타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시커. seek이라는 게 추구하다는 뜻인 거 아세요? 영어에서? SEEK가 추구하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커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손님이 시커예요. 여러분도 궁금하니까 오실 거 아닙니까? 타로 가게에. 이해 가십니까? 시커라고 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 카드를 가지고 만약에 사용을 해. 타로 카드를 사용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영어로. 유저, USER. 여러분이 이 카드를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유저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됐죠? 그 다음에 타로 카드에 관한 용어는 이 타로 카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78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 세트 이런 걸 이제 타로 덱이라고 그래. 덱. DECK.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타로 카드의 한 벌을 의미하는 거 덱. 이 덱이라는 게 원래 장식 카드라는 뜻도 있고 배의 가판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아세요? DECK가 배의 가판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 뜻도 있고 장식 카드, 데코레이트 뜻도 있어요. 데코레이션 이런 뜻도 있고 타로 카드 한 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말하면 이게 완벽하게 78장은 풀덱이라고 그래. 풀덱. FUL. 풀빌라 이런 것처럼 풀덱이고 예를 들어서 뭐 완즈 카드의 1번부터 10번까지 그럼 완즈 카드 한 벌 되겠죠.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큰 의미로는 풀덱이라고 하고 이걸 또 작게 들어가면 뭐 코트 카드 한 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셔플링이 뭐냐면 이 카드를 빼가지고 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카드를 빼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 가세요? 이렇게 이제 막 이거 이렇게 섞는 거. 근데 이제 카드는 이제 타로 상담을 하는 사람은 하나의 질문이 끝나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왜냐면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커팅은 뭐냐면 이 타로 카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 요거. 그러니까 나눠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치겠죠. 하여튼 이걸 커팅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뭐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이 뭐 이제 이건 용어가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은 그냥 그것까지 안 하셔도 되고 스프레드는 타로 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부채꼴 모양. 타로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미나또 많이 쳐보신 분은 잘하시겠죠. 네, 부채꼴 모양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타로 카드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기 딱 잡고 하트 많이 쳐보셨죠?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있으신 분 한번 해보세요. 묶어서 이렇게 요 연습을 많이 해요.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치신 다음에 한번 좀 치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치시고. 네, 그런 거 빼고 조커 카드니까 빼고 열심히 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뭐죠? 아치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치 모양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쫙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번에 쉽지 않죠?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연습을 해보세요. 예전 실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천을 제가 사무실 두고 왔는데 이걸 스프레드 천이라고 그래. 저는 그냥 순수한 뭐 가져왔는데 스프레드 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메이저 아르칸이라고도 하고 아르카나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타로를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메이저 아르카나. 마이너 타로는 뭐겠어요? 마이너 아르카나.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아르카나의 뜻이 뭐다? 숨겨진 뜻이다. 비의 숨겨진 뜻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아르카나 숨겨진 뜻. 숨겨진 뜻. 비의라고 하잖아, 한자로. 비법 할 때 비자하고. 자, 그다음에 클리닝은 뭐냐면 타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 타로 상담하는 사람이 마음을 약간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로 가게에 가면 그 촛불 같은 거 켜놓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화. 이제 클리닝이라고 하고 클리닝, CLEANING 정화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정화가 되고요. 아까 리딩은 읽어준다고 했고 라프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로 세션이라고 하는 게 써보세요. 타로 세션, SESSION. 타로 세션이 뭔 소리냐면 누가 타로 상담을 오잖아요. 그럼 이 타로 상담을 한 번에 절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타로 누가 상담을 오면 한 4번, 뭐 3번 이게 한 번에 하면 또 돈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많이 안 되니까 타로를 잘하는 분들은 한 4번 정도 저에게 오십시오. 매주 한 번씩. 이해 가세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타로도 뭐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많이 썼으면 돈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저에게 와서 상담을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병원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죠. 병원하고 똑같아요. 그걸 타로 세션이라고. 그러니까 이 전문 용어가 병원이 있어요. 끝낼 수 있는데. 그렇죠. 맞아. 정신과나 우리 혈압약도 그냥 한 번에 그냥 1년 거 주면 되는데 그냥 15일 있다가 오세요. 맨날 그잖아요. 가보면 별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타로 세션. 그다음에 타로 상담을 뭐라고 그래요? 타로 카운슬링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거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로를 여러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좀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타로 상담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타로를 내가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주의할 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타로 상담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첫 번째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했어. 근데 그게 뭐죠? 이렇게 똑같이 질문하면 짜증나 안 짜증나요?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막 뭔가를 이야기하면 약간 필기를 하면서 들어야 돼. 뭔 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적이고 도덕성에 위배되는 상담, 그러니까 부적절한 상담을 피한다는 뜻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부적절한 상담을 피한다는 건 도박. 제가 뭐 이번에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든가 경마 있잖아요. 도박 이런 것은 상담을 하지 않는다. 뭔 말 이해가시죠? 그런 걸 또 주식도 안 돼요. 사람들이 이거 물어보는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거는 너무 도박성은 이게 또 안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주식 도박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런 걸 더 상담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타로의 상담 주의 사항으로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담을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제 이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전제 이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물에 중독된 상태에서 온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술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상담하지 않아요. 중독자. 그렇죠. 중독자. 술에 중독됐든 약물에 중독됐든 그런 사람은 상담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되셨죠? 그다음에 상담 후에는 뭘 지켜줬냐? 내담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타로 상담은 내담자가 이야기했는데 뭐 얼레리 꼴레리 뭐 있잖아요. 누구는 어쨌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그것도 윤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알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걸 뭐 강의를 할 때 쓰면 그 사람의 성명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명을 안 하는데 A라는 상담자가 이렇다. 이제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나 실명을 밝혀가지고 하면 그거는 아시겠죠, 뭔 소리인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담자와 이중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인 줄 아세요? 내담자와 이중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게 혹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담자와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중적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정말 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남자가 결혼 안 했는데 이 상담자가 이제 있는데 내담자가 너무 예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타로를 빌미로 막 사귀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의사하고 똑같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러면 상담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위험한 그런 게 안 좋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아는 그 타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잘생겼어요 이분이. 뭐 이제 이름 말 안 하면 되죠. 되게 잘생기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서로 막 이제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연예인급이야. 그래갖고 잘생겨갖고 막 서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걸 타로 수업을 들을 때는 이걸 커트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사귀진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타로 수업을 듣고 한 2년 정도가 지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괜찮아요. 이제 수업을 들을 때거나 상담할 때거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뭐 일을 하거나 이쪽에 안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타로 상담을 할 때에는 이중적 관계를 맺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귀지 말라는 걸 좀 어렵게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중적 관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 타로 카드는 이제 메이저 타로와 마이너 타로가 있어요. 메이저 타로와 마이너, 이 이야기도 또 해야겠다. 이게 할 얘기 너무 많네. 시간 잘 가죠? 저번에 세 분이 할 때보다 더 재밌네. 그때는 아니 왜 그러냐면 세 분만 오셔갖고 제가 아니 일부러 그냥 좀 이게 썰을 많이 풀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뭐 없으니까 뭐 메이저 맥 재밌었는데. 그런 없으셨. 아니 그러니까 맥베스의 막 이야기를 하고 막 타로가 운명이 수레바뀌니까 그 맥베스를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타로는 거의 인문학적 상담이에요. 이거 정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타로는 그냥 타로 상담만 하면 되지 뭐 그런 걸 알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런 인문학적인 기본적인 게 없이 여러분 타로 상담을 하면 미천 떨어져요. 미천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상담을 하려면 지식이 많아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이게 타로 카드가 여러분 타로 상담 왜 힘드냐면 보세요, 이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상담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카드에 상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그 타로 카드의 상담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돼.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한다는 게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가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로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바로바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인문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진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여러분의 이론을 다 알려드렸어. 상담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 책 봐도 몰라요. 상담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연결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거짓말 같죠? 제가 이게 타로 상담, 그러니까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인문학적. 여러분 또 문화교양학과시니까 뭐 인문학적인 지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쉬울 겁니다. 자, 요거 좀만 더 이야기하고 싶게요. 이 타로 카드 화투공수까지는 다 했죠? 네. 근데 타로 카드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타로 카드 중요한 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타로 상담 그렇게 써놓으세요. 타로 상담. 타로 상담은 인생 이야기예요. 맞죠? 타로 상담은 인생 이야기다. 그래서 보세요. 타로 상담은 인생 이야기다. 그러면 1, 2, 3이라고 써보세요. 1, 점. 그다음에 그 밑에 2, 점. 그 밑에 3, 점.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인생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상담을 하신다. 어떤 걸 상담을 많이 올 것 같아요? 일단 이거 고민이 이게 또 당연히 고민인데 그 주제를 말한 거 주제. 그 주제 어떤 주제로 가장 건강? 관계. 가장 중요한 게 애정점이에요. 애정. 사랑 이야기가 첫 번째예요. 애정. 이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 물론 이제 사랑 이야기도 되고 인간관계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사랑 이야기 여러분 그 유행가를 봐보세요. 유행가의 한 70% 다 사랑 이야기지. 그렇지 않나요? 가장 넘버 원이 사랑 이야기 진짜로. 이거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통계학자들 다 만든 거니까. 그래서 애정점을 많이 본다. 애정. 이 사람과 내 관계가 어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정점을 많이 본다. 사랑. 두 번째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사랑 이야기가 먼저예요. 돈 이야기가 두 번째인데 재물운. 저 올해 재물운이 있을까요? 이런 거 있죠. 이 상가가 뭐 나을까요? 저 상가가 나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가가 나을까요? 저 상가가 나을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상가가 나을까요? 저 상가가 나을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상담을 뭘 하냐면 써보세요. 양자택일법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택일법. 양자택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상담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직업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이에요. 직업. 내가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을까요? 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전공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그렇죠. 진로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직업이니까 이런 진로. 그러니까 타로의 상담의 1번은 사랑 이야기고 2번은 돈 이야기고 되시죠? 3번이 직업 이야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는 뭐 여러 상징들이 있어요. 뭐 숫자 상징, 인물 상징 써보세요. 숫자. 타로 상징들에 대해서 숫자 1번. 두 번째 인물 있고 세 번째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를 보면 이 색깔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어 하늘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노란색이라든가 이 카드를 보면 이런 뭐 노란색 이런 색깔들의 상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물의 상징이 있어요. 자연물. 자연물. 그러니까 뭐 새라든가 뭐 꽃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상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상징이 있어요. 단어. 그래서 0번 카드의 0의 의미는 뭘까? 1번의 의미는 뭘까? 2번의 의미는 뭘까? 이해가세요? 상담 그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사원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토 공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되셨죠? 숫자, 인물, 색깔, 도형, 뭐 자연물, 단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 그러니까 타로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가 한 1300년 정도 지금부터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부터 이것도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대개 학자들이 그래요. 한 1300년 됐고 아까 동시성의 원리는 이야기 드렸죠? 어떤 이야기라면 그게 나하고 상황이 맞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동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동시성의 원리. 자, 그리고 요 이야기만 좀 하고 좀 쉴게요. 우리가 그럼 메이저 타로하고 마이너 타로가 어떻게 다르냐? 자, 요 이야기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좀 도표를 하나 그려보실래요?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해서 도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메이저하고 마이너. 자, 여러분 보세요. 메이저는 뭘까요? 거기다 쓰세요. 첫 번째 기둥이에요. 기둥. 메이저 타로 우리가 22장 이야기했잖아요. 기둥. 자, 마이너 타로는 일반. 기둥이 아닌 일반. 기둥이 아닌 일반이 뭔지 알겠죠? 일반. 자, 메이저 타로는 나무예요. 나무. 그렇게 쓰시라고. 나무. 마이너 타로는 나무, 트리. 마이너 타로는 나무까지. 자, 메이저 타로는 뼈를 의미해요. 뼈. 자, 마이너 타로는 몸, 가로해놓고 살. 몸, 바디, 가로해놓고 살. 됐나요? 여기까지? 기둥, 일반, 나무까지, 뼈, 몸, 가로, 살. 길게 안 해도 되겠죠? 말로 되셨죠? 요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메이저 타로가 훨씬 더 메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너 타로는 약간 그 중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일식집 가면, 여러분 일식집 가면 회 드시러 가세요? 튀김 드시러 가세요? 회 드시러 어떤 분은 이제 튀김 스키다시를 엄청 좋아해서 그거 드시러 가는 분이 있는데 이 회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메이저 타로 비유하자면 쉽게 비유하자면 이 마이너 타로는 스키다시 튀김 뭐 등등. 다시 한번 메이저는 기둥, 마이너는 일반. 기둥 알잖아요. 그 다음에 메이저는 나무, 마이너는 나무까지. 메이저는 뼈, 마이너는 몸, 가로, 살. 몸, 가로, 살. 되셨어요? 그걸 의미합니다. 벌써 53분 지났어요. 예, 좀 쉬었다 할게요.